안녕하세요. 더주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그 reptile 쇼 관련해가지고 다흥님과 한번 인터뷰식으로 질문 문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래 reptile 쇼 뭐 종류별로도 많고 크기별로도 많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문 문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요즘에 reptile 쇼가 되게 종류도 많고 주기도 되게 가깝게 자주자주 했었는데 요즘에 따로 얘기 들려오는 바로는 랩타일 쇼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방문객 수가 좀 줄어들었다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랩탈 쇼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사실 뭐 홍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좀 유입이 한 곳으로 쏠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쇼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방문을 하기가 되게 좀 선택지가 넓어진 거죠. 그래서 한번 가가지고 이제 둘러봤는데 또 다음 주에 또 열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열리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랩타일 쇼를 이제 주기적으로 갈 만한 사실 메리트가 떨어진 것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업체들도 이제 여기 쇼에 참가했다가 여기 쇼에 참가했다가 여기 쇼에 참가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사실 분이 분양하는 생물이라던가 상품 한정돼 있는데 그 쇼를 반복을 해서 나가다 보면 그게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소비자분들한테 보여줄 거나 아니면은 좀 소개할 만한 것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왔을 때 저번이랑 똑같거나 오히려 더 없네 이런 인식을 갖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쇼 자체에 있어서 방문객이 좀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국 쇼는 거의 파충류 원툴이지. 그쵸. 네. 일본을 예로 들면 제가 일본을 좀 자주 얘기하는데 제가 친일파는 아니고요. 어, 일본을 예로 들자면은 그 쇼에 가면은 되게 좀 볼거리가 많기는 해요. 단순하게 파충류만 본다기보다는 거기서 막 곤충도 있고 그리고 뭐 양서류도 그렇고 물론 한국보다 키울 수 있는 생물의 폭이 넓으니까 뭐 포유류들도 있고 조류도 있고 이래서 좀 다양한 그 상품들을 볼 수 있고 특히 굿즈가 되게 많잖아. 뭐 그쵸. 네. 티셔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런 것도 판매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서 좀 눈이 좀 즐거운 편이죠. 그래서 지역별로 매달 열려도 사람들이 꾸준하게 방문을 하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파충류 단일화된 이 품목만으로 이제 쇼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사실 주최자 입장에서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뭔가 다른 업체들도 끼고 싶은데 그만큼 좀 오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상. 파충류 업체들은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지만 식물 쪽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되게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외에 물고기 쪽 분들은 더 참여를 좀 안 하려고 하시는 분위기고 아무래도 뭐 매출적인 부분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좀 상품 소개나 뭐 사람들한테 이런 거 소개한다기보다는 매출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좀 모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무래도 볼 수 있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인원들이 좀 줄어들지 않나. 근데 또 쇼 주기가 짧잖아. 그죠. 네. 그런 점도 분명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쇼를 하기 전에 거의 한 두 달 전부터 홍보에 좀 거의 목숨을 걸고서 막 투자를 하는데 그 덕분에 좀 이번 1월 행사가 그래도 사람이 많이 왔었지. 그쵸. 이거 어, 얼마나 왔었죠? 한 2만 명 좀 안 되게 왔어. 그 네. 추산 그 집계된 것만 18,000이었고 그 외 네. 무료 입장이라는 건 체크를 안 했으니까 그건 그냥 최근 있었던 모든 쇼 중에선 거의 제일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홍보를 갈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좀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문객 수의 수가 많이 줄었다. 이 말은 즉슨 그 각 부스별 그만큼 매출도 많이 뭐 어쩔 수 없이 매출도 많이 떨어졌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해결 방안, 다영님이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 뭐 노하우 이런 거는 어떻게 되실지. 일단은 쇼에 무조건 사람이 많이 온 것도 좋긴 하지만은 쇼에 사람이 좀 적게 오는 쇼라도 사실 꽤 많은 거 많이 오거든요. 아, 사실 그쵸. 사람이 네, 네, 많이들 얘기하시는 분이 뭐 어떤 쇼에 가니까 사람이 별로 없다, 어떤 쇼는 너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저도 쇼들을 대부분 다 둘러봤는데 어지간한 랩타일 쇼는 꽤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쵸. 네, 그 외에도 막 사실 파충류를 제외한 다른 박람회나 이런 데를 쭉 가보잖아요. 이 랩타일 쇼만큼 사람이 많이 오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 인원도 사실은 많이 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품을 좀 더 보기 좋게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쇼가 다 좀 비슷한 느낌으로 업체들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구매 촉진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는 부스는 정말 우와 깜짝 놀랄 정도로 매출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더 이제 내부를 사람들이 왔을 때 좀 보기 좋게끔 LED도 이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뭐 볼 수 있을 만한 팜플렛이라던가 디스플레이도 좀 더 이제 이쁘게 해놓고 좀 와서 눈길을 끌 수 있게끔 비바리움 같은 거 있잖아. 사실 생물이라는 게 단순하게 푸딩컵에만 있기보다는 조금 더 이 생물의 뭔가 행동 같은 걸 볼 수 있게끔 네. 좀 더 이쁘게 꾸미고 이런 식으로 다 눈길을 끌고 마케팅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뭐 근데 뭐 물론 뭐 그래 고퀄리티 갖고 계신 분들은 그죠. 푸딩컵이면 따다다다다닥 둬도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입양하긴 하는데, 근데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쁘게 해놓고 사람들을 좀 끌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것도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이 reptile 쇼 입점비가 사실 펫 관련된 행사 중에서는 그 입점비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긴 합니다. 이 강아지 고양이 관련 행사 입점비랑 비교해보면 거의 한 3분의 1 이하잖아. 그쵸. 네. 네, 그쪽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쪽 부스들은 보면은 진짜 그 마케팅에 영혼을 갈아 넣잖아. 그쵸. 엄청 막그 신경을 막 엄청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서 그걸 홍보하는 수단으로 하는데, reptile 쇼도 뭐 물론 이건 나도 참 반성해야 될 게, 나도 그렇게 꾸미질 않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여기 분양만 하네 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체험도 할 수 있게, 어떤 뭐 생물을 꺼내서 억지로 목에 걸어줘라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얘네하고 관련된 거 정보를 좀 전달한다거나, 그리고 애들을 좀 더 이쁘게 꾸며서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음번에도 또 오고 싶게끔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뭐 저도 주최자 입장이긴 하지만은 주최자가 막 잘해서 사람들이 막 무조건 많이 끌어모으는 게 영원하진 못해요 사실은. 뭐 저도 뭐 언젠간 유튜브가 분명 막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막 언젠가는 이제 이 행사가 영원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뭔가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행사를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고객분들이 왔을 때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상품 판매도 중요하지만은 뭔가 체험적인 요소, 뭐 그 시각적으로 즐거운 요소 이런 것들을 서로 서로 만들어야지 손님들이 오기에도 다음번에 또 오고 싶게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문화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요즘에 연락이 좀 많이 와요. 다항님 쇼는 사람이 많이 온다. 다항님 쇼에 뭐 참여를 하겠다. 다항님 쇼 막 이런 그 최고다 막 이렇게 뭐 네, 좀 낯간지럽지만 이런 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 아, 이게 언젠간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사람들이 모으지 못한 일이 분명 있을 거고, 그리고 랩타일 쇼라는 것 자체가 이후에는 분명 내리막길을 걷는 그 순간도 올 텐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참여하시는 업체분들께서도 분양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분양하는 거에 한 못해도 한 20%나 30% 정도는 다음번에 손님들 왔을 때 또 오고 싶게끔, 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만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한번 쳐다보는 사람도 만족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이쁘게, 좀 보기 좋게, 그리고 시선적으로 더 즐겁고, 그리고 좀 깔끔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앞으로의 이런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되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되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 왜냐면 어떤 말을 해도 사업자를 비방하는 것도 되고, 어떤 말을 하면 또 이제 소비자를 비방하는 말도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거 어떻게 운을 띄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열심히, 네, 이런 랩타일 쇼가 있을 때마다 저도 참여하고 저도 홍보를 아끼지 않도록 노력을 할게요. 근데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조금 더 이제 이 쇼가 앞으로 영원히 계속 지속될 수 있게끔, 이 구경 오시는 분들을 사실 마니아로 만드는 게 저희 희귀동물 샵의 약간 좀 근본적인 목표잖아요. 처음부터 파충류를 보자마자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걸 유튜브로 계속 노출하고 매장 구경 온 사람들한테 계속 좋은 점을 설명하고 이래서 이 생물에게 매력을 느끼게끔 만드는 게 이 샵의 근본적인 원칙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약간 시장이 좀 흐름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홍보하고 막 소개하고 이런 게 주였다면, 이제는 그냥 만들어진 고객한테 더 고퀄리티의 크레스티와 리키에아, 레오파드와 페테를 분양해야 된다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부 샵들은 손님이 막 물어보고 막 사육 방법 물어보고 하면 간보네. 예. 네. 근데 그런 문화가 좀 지양되고, 사실 이제 옛날 초창기의 파충류샵 문화처럼 정말 그냥 이 생물이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이 저의 오타쿠적인 모습, 저의 좋은 모습, 제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취미에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파트너로 만드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마침 이번 희귀동박람회에서 내가 리키아너스 좀 분양했잖아. 네. 근데 나도 사실 전시적으로 다 정말 최악이긴 했어. 리키가 너무 좋았을 뿐이지 음. 전시적으로 우리가 신경 못 썼잖아. 변명을 하자면은 그죠. 솔직히 많이 바빴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2~3시간씩 자면서 일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또 제가 이번에 그 내고왕 찍는다고 네,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음번엔 저도 좀 더 이쁘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할 테니까 참여해주신 모든 이제 업체 대표님들께서도 다 같이 힘내서 구경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파충류 마니아가 될 수 있게끔 힘낼 수 있도록 그런 문화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봅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다음 행사 때 또 나 바빠가지고 또 준비 제대로 못하면 욕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한결같지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었지? 아무튼 결론은 매출이 잘 나온 방법은 한 번 온 사람이 파충류쇼 진짜 다시 나온다 하고 그걸로 끝내가지고 그냥 고인물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한 번 왔던 사람이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째에서도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가는 게 매출을 이제 높게 하는 가장 큰 그런 비결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같은 거 이쁘게 꾸며서 남들과는 그냥 여기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서로의 최악의 경쟁자라 생각하고 정말 홍보에 그냥 노력을 갈아 넣어서 매번 있는 쇼 똑같이 나가니까 푸딩컵에는 개체들만 넣어서 그냥 가져가자가 아니라 기왕 가져갈 거면은 더 이쁘게 가져가자로 이제 좀 더 돋보이게끔 해야지 좀 더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기를 만들자. 그치? 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뭐가 있죠? 아무튼 대본 없이 시작했는데 뭐 너가 물어볼 거 다 끝났나? 네.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항상 이제 뭐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있는데 이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사업자분들 다 같이 파이팅 하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5월 4일, 5일 애니멀 포럼이 있어요. 사실 정말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행사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잠도 잘 못 자요.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누워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래도 이번 행사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즐겨보도록 하고요. 오시는 분들이 항상 푸딩컵에만 개체들이 많네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이런 시장이 있구나라는 이제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